자, 통합이냐 탈당이냐 중재파로 알려진 국민의당 내 의원들이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될 순간이 진실의 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용주 의원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용합니다.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새로운 개혁신당에 동참하겠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큰 책임 있는 바른정당과의 합당에는 함께할 수가 없다. 이용주 의원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의원입니다. 법원 다녀오시는 길입니까? 현재 지금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 심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가처분 신청입니까? 지금 이번에 최근에 그 당무위원회에서 개정한 당규 효력 무효화해달라는 예. 가처분 관련해서 현재 신문 진행 중에 잠깐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 대표는 뭐 상당히 민주적이었다고 평가하던데 아닌 모양이죠? 민주적이라 한다면은 다른 사람이 다 예상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전당대회를 놔두고 갑자기 당헌 당규를 새로 만들고 그에 대한 무효를 다투고 예.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민주적이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용주 의원께서 정말 고민이 많은 걸로 제가 지금 짐작이 가는데 탈당이냐 개혁신당 합류냐에서 순전히 이용주 의원의 정치 철학의 기준에 의거해서 결정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정치 철학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국회의원이 된 것은 재작년 4.13 총선에서 예.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예. 선택을 받았는데 그 당시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본인의 표심, 즉 원했던 건 무엇이냐, 네. 그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계속 지킬 수 있느냐, 예. 그리고 그러한 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을 통해서 유지될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예. 하지만 현재 안철수, 유승민 간에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은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훼손시키고 저버렸다. 네. 그런 차원에서 합당에 동의할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비례대표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총선 때의 민심을 놓고 보면 분명히 국민의당에 거는 국민들께서 자유한국당도 싫고 더불어민주당도 부족하고 해서 국민의당을 선택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선택해서 만들어 놓은 비례대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비례대표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보고 유권자들 표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와 다른 방으로 변명을 한다면은 그 예. 비례대표들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용주 의원도 중재파로 알려져 있는데 그 밖에 김동철 원내대표 또 주승용, 황정우 의원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그분들도 이제 조만간 입장을 조금씩 정리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지 않나. 네. 그분들께서 중재했던 주요한 내용은 저희들보다는 합당을 진행한 쪽에 조금 더 양보를 하고 조금 더 당내 의견처럼 거치라는 그런 취지로 중재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지금 현재 합당파 측에서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중재파로서도 난감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 비례대표 여쭤봤는데 특정 비례대표 의원 제가 세 분을 말씀을 여쭤볼게요. 이상돈 의원, 장정석 의원, 박주현 의원. 이분들 사실 출당 조치 없으면 개혁신당 합류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겠죠. 어려우나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가면 해결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 취지는 예. 안철수 대표는 반대하고 있지만은 조만간 백의정권 이사후퇴를 한다고 했고 예. 유승민 대표는 현 그 합당된 당의 지도부에 남을 것으로 보는데 예. 현재 유승민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세 분에 대해서는 해결될 것이다. 단순히 비례대표는 이 세 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13명 전부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예. 13명 비례대표 전체 다에 대해서 출당 조치를 취해서 그분들이 다시 소실에 맞게 새로운 정당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 당시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보고 국민들 유권자의 표를 준 것이기 때문에 그 국민의당이 받겠다고 한다면은 네.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어떤 가치적 명분을 말씀 주셨다고 방금 제가 이해를 하면 사실 실질적인 명분, 다시 말해서 그 세 분이 또 합류를 하셔야지만 원내 교섭단체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측면도 작용을 하는 거죠. 뭐 전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원내 교섭단체라는 것은 현재 이제 다른 방법으로 즉 중재파, 중립파에 있는 여러분 의원들이 참여해 주시면은 교섭단체가 좀 더 수월하게 성립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당 공동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법을 변경해서도 가능할 것이면 현재 정의당에서 교섭단체 기준을 5석으로 낮추는 그런 법안이 제출이 돼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안철수 대표하고 박지원 전 대표, 원내대표 간에 이렇게 대선 때와는 다른 형태의 갈등이 벌어지게 됐습니까? 뭐 이런 말 하기에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근데 안철수 대표께서 조금 더 길게 좀 더 참으시고 현재 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개인의 지지율이 떨어졌지만은 국민의당과 함께 이 위기를 돌파해 주셨으면 하는데 예. 그 시간을 못 기다려 주신 것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지금의 국민의당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안철수 대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정치인에 있어서 지지율이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잘 극복했느냐 이거 문제인데 그것을 넘지 못하고 바른정당과 합당을 통해서 다른 활로를 모색한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예. 개혁신당, 이제 그 통합 반대하시는 분들끼리 새로 이제 살림을 차리시면 개혁신당의 뭐 행태가 되겠는데, 이거 어떤 분들은 호남 자민련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호남 자민련이라는 우려는 과한 거고요. 예. 개혁신당이 뭐 있는 그대로 본다면은 호남에도 보다 많은 지지가 나타날 것인 분명합니다. 하지만은 네. 개혁신당은 전국 정당을 지향하고 있고 그렇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예. 이용주 의원께서 보시기에 정말 통합에 반대하는 어떤 내용 중에 지역적인 어떤 감정 또 어떤 이념적인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그런 이념적인 어떤 가치 기준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지역 감정 부분은 전혀 없는 거 가지고 지금 상태에서는 예. 이제 보수와 진보의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국민의당이 우리나라 정치를 진보와 보수로 놓고 본다면은 예. 진보 쪽에 좀 더 가까운 당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이번에 안철수 대표가 추진하는 합당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즉 현재 국민의당의 스탠스를 우쪽으로 좀 더 보수 쪽으로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조윤선 전 장관 이야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재구속됐는데요. 징역 1년 6개월이 됐는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징역 2년이 됐는데요. 2년. 네. 한 정치인이 구속이 된 상태에서 기분이 좋지는 않죠. 하지만 예. 본인의 죄과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법부가 1심에 일부 제명에 대해서 무죄를 했었는데 그런 사실관계 제대로 밝혀져서 네. 유죄가 선고됐다는 데에서 안도를 하고요.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네. 공모에 의한 부분이 명확히 재판부가 판단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명확히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지금 빠르게 진행되면서 압박하는 형태입니다. 거의 다 이제 친족 간의 어떤 문제까지 거의 포위된 상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하시고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겨냥을 해서 소위 타겟을 두고 네.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소위 표적 수사는 아닌 것이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에 특활비 문제가 불거져서 같이 진행된 것이고 그 측근들이 나와서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해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수를 둘러싼 소유권, 직권 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직 당시에도 그러고 박근혜 대통령 재직 당시에도 누누이 진행되고 예. 언론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던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당시에는 말할 수 없었던 사람들 이제는 진실을 말하게 돼서 수사에 이르렀다. 네. 조만간 멀지 않은 시간에 이명박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법률 자문단도 꾸리고 나름대로 대응을 준비하면서 3월이 되면은 올림픽이 끝나는 어떤 시점이 되면은 본격적인 우리도 가지고 있는 카드를 내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동관 전 홍보수석인가요? 참모의 말을 빌리면 과연 이명박 측에서 반격 없이 그냥 순수하게 포토라인에 설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알아서 할 것이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건 적절하겠습니까? 국민들로부터 더욱더 궁금만 할 뿐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 박지원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 간에는 이제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린 셈인가요?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저희들은 안철수 대표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면은 저희가 네. 신당 창당하지 않고 함께 할
뜻을 명확히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네. 오늘 당무위원회 취소를 했는데 만약에 열렸다면 어떤 내용들이 토론이 될 뻔했나요? 그러니까요. 당무위원회도 마찬가지죠. 해당 몇몇 의원에 대한 징계를 예. 당무위에서 결정하게 돼 있으면은 예정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또 한다 했다가 여론이 안 좋으니까 취소했다가 이런 것들이 안철수 대표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것이 사당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징계를 진행을 하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저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 부득이하게 취소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하지만은 그것은 조만간도 앞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징계를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 안 대표의 주변에서 어드바이저를 정치적, 좀 전략적 어드바이저를 하는 분들이 좀 계시나요? 누가 계시나요? 누군가는 있을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터뷰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님. 제가 국회의원이 된 것은 재작년 4.13 총선에서 예.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예. 선택을 받았는데 그 당시 국민의당에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본인의 표심, 즉 원했던 건 무엇이냐, 네. 그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계속 지킬 수 있느냐, 예. 그리고 그러한 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을 통해서 유지될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예. 하지만 현재 안철수 유승 간에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은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훼손시키고 져버렸다. 네. 그런 차원에서 합당에 동의할 수 없고 합의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비례대표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총선 때의 민심을 놓고 보면 네, 그분들께서 중절했던 주요한 내용은 저희들보다는 합당을 진행한 쪽에 조금 더 양보를 하고 조금 더 당내 의견수렴을 거치라는 그런 취지로 중절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지금 현재 합당 파층에서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중재파로서도 난감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 비례대표 여쭤봤는데 특정 비례대표 의원 제가 세 분을 말씀을 여쭤볼게요. 이상돈 의원, 장정석 의원, 박주현 의원. 이분들 사실 출당 조치 없으면 개혁신당 합류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겠죠. 어려우나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가면 해결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 취지는 예. 안철수 대표는 분명히 국민의당에 거는 국민들께서 자유한국당도 싫고 더불어민주당도 부족하고 해서 국민의당을 선택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선택해서 만들어 놓은 비례대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비례대표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보고 유권자들 표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와 다른 방으로 변명을 한다면은 그 예. 비례대표들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용주 의원도 중재파로 알려져 있는데 그 밖에 김동철 원내대표 또 주승용, 황정우 의원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그분들도 이제 조만간 입장을 조금씩 정리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지 않나. 네. 통합이냐 탈당이냐 중재파로 알려진 국민의당 내 의원들이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될 순간이 진실의 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용주 의원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용합니다.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새로운 개혁신당에 동참하겠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큰 책임 있는 바른정당과의 합당에는 함께할 수가 없다. 이용주 의원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의원입니다. 법원 다녀오시는 길입니까? 현재 지금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 심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가처분 신청입니까? 지금 이번에 최근에 그 당무위원회에서 개정한 당규 효력 무효화해달라는 예. 가처분 관련해서 현재 신문 진행 중에 잠깐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 대표는 뭐 상당히 민주적이었다고 평가하던데 아닌 모양이죠? 민주적이라 한다면은 다른 사람이 다 예상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전당대회를 앞두고 갑자기 당원 당규를 새로 만들고 그에 대한 무효를 다투고 예.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민주적이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용주 의원께서 정말 고민이 많은 걸로 제가 지금 짐작이 가는데 탈당이냐 개혁신당 합류냐에서 순전히 이용주 의원의 정치 철학의 기준에 의거해서 결정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정치 철학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